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투가 날카로운 사람을 위한 저의 경험담과 소소한 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올린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 대응 방법 영상에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네요 라는 댓글도 있지만 반면에 제가 좀 말투가 날카로운데 상대방이 그렇게 들었을까봐 좀 신경 쓰이네요 라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는 말투가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이제 노력을 하면서 그리고 남편의 도움을 받으면서 말투가 상당히 부드러워졌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바뀌었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뭔가 수정을 요청할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했더니 계속 제 이름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계속 제 이름을 잘 못 알아듣는 상황이었는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기분이 괜찮은 날에는 그런 거를 겪어도 차근차근 설명을 할 텐데 그때 굉장히 시간도 없고 기분도 굉장히 안 좋고 짜증나고 지쳐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말을 날카롭게 하게 되고 별거 아닌 거에 화난 말투로 말하게 되고 저도 많이 낮았지만 그게 아직 있기는 한 거죠. 근데 왜 내가 어떤 때는 괜찮은데 어떤 때는 날카롭게 얘기를 할까 공부를 많이 하면서 느끼는 건데 사람이 물리적인 절대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기분이 좋지 않고 날카로운 상태에서는 내 말과 표정도 날카롭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눠줄 게 많아야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도움도 주는 거지. 내가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당장 굉장히 궁핍하고 힘든 상태인데 남을 도와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의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나의 메시지가 부드럽기는 정말 힘든 것 같고 그래서 내 말투가 날카롭다라면 가장 근원적인 나의 자존감과 나의 마음의 평온과 심리 상태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너무 당연스럽게 친한 사람한테는 막 말을 하게 되고 안 친한 사람한테는 좀 예의를 갖춰서 말하고 이렇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대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가족끼리 또 연인끼리 막말을 하고 상처를 주게 되죠. 그런 날카로운 말투를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야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표정, 말투, 어떤 단어를 쓰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여유를 갖출 환경이 안 되거든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꼭 여유롭지 않다고 하더라도 말을 잘 하는 건 사실 요령인 것 같아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표현을 쓰고 어떤 표정으로 대화를 하는지 그거를 조금만 신경 써서 보시다 보면 조금씩 감이 오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위에 쟤는 인성이 잘 된 애야. 쟤는 사람 괜찮아. 이런 사람 있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쟤는 왜 저렇게 사람들이 좋게 말하지? 나랑은 다를 게 뭐지? 쟤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대체 어떤 점이 저 사람을 그렇게 좋은 평으로 만드는 건지 관찰을 하고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조금의 요령으로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처세술이라든지 그런 대화의 기술들을 갖춰나가다 보면 확실히 부드러워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고 주위 사람들도 느낄 거예요. 워낙에 그런 관련된 책은 많아요. 근데 대화의 기술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팀 내에서 같이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이름을 안 부르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나한테 얘기하는 건지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건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그게 반복이 되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는 상황이고 팀원들이 굉장히 피곤해 있는 상황이면 아마 짜증을 쉽게 내고 말투가 날카로운 사람은 막 참다 그 폭발을 하는 순간 괜히 다른 것 때문에 불똥이 튀어서 갑자기 툭 날카롭게 말이 나갈 수 있거든요. 차장님, 누구한테 말씀하는지 이름을 말씀하시고 대화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꾸 웅얼웅얼 하시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의 투덜이 스머프스러운 자꾸 불만만 많은 부정적인 기운을 내뿜으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상대방도 바로 방어 기세가 나와서 내가 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말 안 했나? 했잖아. 뭐 별것도 아닌 걸로 그래. 이런 식으로 오히려
똑같이 날카롭게 이야기를 해서 회의 분위기만 싸해질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말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말을 예쁘게 하고 싶다라면 최대한 내 마음에 여유를 찾은 뒤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시면 더 나을 거예요. 아, 차장님.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거 저한테 말씀하신 거죠? 제가 귀가 안 좋아서 잘 못 듣거든요. 그래서 앞에 누구야? 라고, 로미야? 라고 좀 불러주세요. 그리고 저희 팀원들이 보니까 귀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귀가 어두우니까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건지 먼저 말씀을 하시면 이게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듣는 사람도 훨씬 기분이 좋겠죠. 내가 그랬나? 내가 얘기를 안 했나? 아이고, 듣고 보니 뭐 그런 것 같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정말 똑같은 메시지도 누가 전달하느냐에 따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리액션이 완전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향후에 바뀔지 안 바뀔지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어떤 메시지든 간에 요령을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더 부드럽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방어 기세가 나오지 않을 수준의 부드러운 표현을 찾아보시면 훨씬 내 말투를 매끄럽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그런 사람 싫어요. 되게 싸바싸바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들은 윗분들이 좋아하고요. 그러면 회사 생활이 훨씬 편해지는 게 사실이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훨씬 적이 적어지고 내 편이 많아지게 만드는 지름길이거든요. 날카롭게 말하지 않기를 굉장히 큰 미션으로 가져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어떤 자격증 하나 있다? 어떤 역량이 있다? 보다도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외국계든 한국 회사든 굉장히 강조해요.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A라는 업무를 진행해 라고 했는데 그게 뭔 소린지 잘 못 알아듣는다거나 그거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율해 나가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말하고 그 협업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윗사람들도 안 좋아하거든요. 뭐 위를 위해서 그래라가 아니라 어쨌든 상대방이 좋아하는 말을 쓰고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을 쓰면 결국에 그런 긍정적인 기운은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고 힘든 갈등의 상황들이 줄어드실 거기 때문에 그런 날카로워지려고 할 때마다 나 스스로를 잡는 그거를 키우시고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막 유머도 섞고 굉장히 기분 좋게 말을 하잖아요. 아까 콜센터의 상황에서도 더 말을 부드럽게 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었다면 제가 오늘 발음이 안 좋나 보네요. 오늘 좀 전화가 잘 안 들리나 보네요. 불편하시겠어요. 라는 말까지 해가면서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다시 말을 할 텐데 우리가 그리고 쉽게 짜증을 내고 말투가 날카로워질 때는 내가 무의식 중에 내가 막대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저도 윗분한테도 포커페이스가 안 돼서 멘붕 상태? 표정 관리 안 되는 그런 경험들도 꽤 많은데 우리가 주로 말투가 날카로워지는 건 편한 사이 확률이 높으니까 아무리 편하다고 해서 내 감정을 그대로 막말을 하면 결국 그건 나한테 다 돌아오게 돼 있다. 이런 생각 자꾸 하시면서 내가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연습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아이가 나중에 내 말투 다 따라 하잖아요. 저도 사실 아직도 많이 개선할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말을 배우고 있다 보니까 나 더 조심해야지라는 포인트가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얼굴 조금 고치고 뭐 몸에 살 조금 빼고 그거보다 사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내 말투 고치는 게 훨씬 더 영향이 크다. 나 스스로도 더 행복해지고 더 평화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거 명심하시고 신경 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셨으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반응이 괜찮으면 이런 세부적인 사례들을 제가 더 많이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